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고 작은 일 하나에도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 70을 넘기고 나면 인생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혀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진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 번 어긋난 관계는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는 더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70을 넘기고 나면 무심코 넘긴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친 일이 나중에는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시니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공통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에는 무엇을 더하는가 보다 무엇을 끝까지 지키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그때그때 조심하라는 말만 할 뿐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실제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요한 기준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은 이후의 삶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택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70을 넘기고 나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지켜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 기준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도 하루 이틀 쉬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몸은 다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넘겨버립니다. 조금 어지러워도 괜찮다 말하고 숨이 차도 잠깐이라 생각합니다. 한 시니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았고 괜히 큰 병으로 나올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고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외면했다고 말입니다. 70 이후의 몸은 조용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신호부터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병원 가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치료냐는 체념입니다.
이 생각이 몸을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시기라는 사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른 이후에는 완치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악화되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잠이 갑자기 줄었는지, 식욕이 달라졌는지, 평소보다 숨이 가쁜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표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아프기 전에 가야 합니다.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몸을 관리한 사람과 방치한 사람의 모습은 몇 년 만에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른 이후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건강 그 자체보다 건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사람은 늦어도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외면한 사람은 어느 순간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의 핵심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이른 이후의 삶을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나쁜 이야기를 들을까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스스로 외면하게 됩니다. 특히 이른이 넘으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아프다고 인정하는 순간 삶이 급격히 좁아질 것 같다는 불안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넘기게 됩니다. 다들 이 나이면 그렇다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과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나이 탓으로 묶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한 시니어 분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잘 걷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발이 자주 걸렸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 나타난 보행 변화가 이미 신호였다고 말입니다. 그때 바로 검사했더라면 지금처럼 불편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매우 흔합니다. 신호는 있었지만 우리가 귀를 막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몸의 신호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어도 자기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오래 가집니다. 이 차이는 몇 년 안에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고 어떤 분은 병원 일정에 맞춰 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체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았느냐, 불편함을 그냥 참고 넘겼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른 이후에는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솔직해져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몸의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리와 예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뒤늦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말입니다. 잃은 이후의 삶은 되돌릴 수 있는 선택보다 지켜야 할 선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 두려움보다 현실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이 기준을 지킨 사람들은 비록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삶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이것이 잃은 이후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의 전부입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기준은 사람 관계에서 무리하게 버티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참고 넘기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이후의 삶에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잠을 망치고 식사를 흐트러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하나 정리했더니 몸이 먼저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관계를 끊었다기보다 짐을 내려놓았다고 표현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만남이 늘 불편했지만 의리 때문에 계속 만났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 비교하는 말, 은근한 무시가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며칠씩 기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만남을 줄였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고 굳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덜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다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잃은 이후에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균형을 잃는 것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만날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관계는 이미 내 삶에 맞지 않는 관계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들은 이 신호를 빨리 알아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피로가 몰려오는지, 기분이 가라앉는지, 몸이 먼저 경고를 보내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남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조금씩 갉아먹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잃은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의리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무리였다고 하십니다. 사람 관계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순간 몸이 대신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잃은 이후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기준은 사람보다 내 몸을 먼저 두는 태도입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지킨 사람들은 관계가 적어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세 번째 기준은
삶의 리듬과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일정이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회복할 수 있었고, 며칠 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이후의 일상은 다릅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잠이 깨지고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변화를 가볍게 봅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며 넘기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반복되면 일상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한 시니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진 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날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없고 기억이 흐려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생활 리듬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아니라 생활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른 이후에는 큰 목표보다 작은 규칙이 훨씬 중요합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밥을 제때 먹는지 같은 기본적인 리듬 말입니다. 이 리듬이 지켜질 때 몸은 안정되고 마음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 리듬이 깨지면 약보다 먼저 일상이 무너집니다. 잘 살아온 시니어 분들을 보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도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는 선을 지킵니다. 이 태도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른 이후의 삶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움직임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습관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이기 귀찮아진 날이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일상이 급격히 느려졌다고 하십니다. 이른 이후에는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의욕이 생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의 리듬을 지킨다는 것은 삶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는 곧 방향을 잃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 이후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세 번째 기준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질서를 끝까지 붙드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지킨 사람들은 몸이 조금 불편해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이른을 넘기고 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기준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살아오면서 여러 번 스쳐 지나갔던 신호와 선택을 다시 바라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사람 관계에서 무리하게 버티지 않는 선택, 그리고 하루의 리듬을 끝까지 붙드는 습관은 모두 삶을 더 오래 끌고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더 잘 살 필요는 없고 그냥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잃은 이후의 삶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기준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늦게 깨닫고 아쉬워했던 공통된 지점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잃은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방향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몸을 아끼는 태도는 삶을 연장시키고,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마음을 가볍게 하며, 일상을 지키는 습관은 하루를 버티게 만듭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지켜질 때, 비록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버티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야 할 것만 끝까지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하루를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남은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